시작해보자. 2018년 위셋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전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맨 먼저 봐야 될 것이 금속의 활성도 서열을 먼저 봐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전지의 종류로 우리가 볼타전지, 화학전지, 태양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실험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금속의 활성도 서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활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활성도라는 것은 금속이 전자를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 내어놓을 수 있는 경향이 서로 금속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금속은 전자를 빨리 내놓을 수 있고 어떤 금속은 전자를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전자를 내놓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있는 수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소보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자를 잘 내놓는 것들이고, 수소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자를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것들은 우리가 산화되지 않는 것들, 웬만한 조건에선 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금, 은, 동, 올림픽 메달에 금, 은, 동 메달을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금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활성도 서열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높은 게 포타슘, 칼슘, 소듐, 마그네슘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수소 이온, 염산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이 나오는데 수소 이온은 전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속에서 전자를 뺏어가면 수소가 되는데, 수소 기체가 되는데, 어떤 금속을 넣으면은 이 수소가 금속에서 전자를 뺏어와서 수소 기체로 발생하게 되고, 어떤 금속은 이제 느리게 되고 빠르게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반응 안 하는 것들이 금 이런 것들입니다. 금은 이 염산에 집어넣어도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까 수소보다도 활동도 서열이 더 높은 마그네슘의 예를 들어보면, 마그네슘은 염산 용액 속에서 마그네슘 금속이 전자를 두 개를 이뤄서 마그네슘 이가이온이 되고 수소가 기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각의 반응으로 보면 마그네슘 금속이 전하가 제로였겠죠. 제로가 전자를 두 개 이루면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전자가 지금 한 개 부족한 상태, 플러스여서 전자를 두 개 받으면 수소 제로가 됩니다. 수소 제로를 우리가 수소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이 됐고,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라는 것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또 잃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짝을 이뤄야지만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짝지어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구리선을 질산 용액에 담궜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구리하고 은하고 누가 더 활동도 서열이 높은가를 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산은 일단 은 이온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구리선을 담그면 이 은 이온이 이렇게 은 금속으로 소출이 되고, 구리는 녹으면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 푸른색을 띠는 것으로 봐서 구리가 지금 녹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산화하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은,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이 되어서 푸른색을 띠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전자를 이뤘으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은이온은 구리가 잃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전자의 이동은 반응물 사이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회로, 우리가 지금 전선을 연결한다든가 이랬을 때 회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산화 반응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는 전자가 흘러간다. 전자가 흘러가는 일을 우리가 전기 2를 수행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고 은 이온은 은이 되고, 이 둘을 다 합치면 전체 반응식이 되는데, 각각을 우리가 반쪽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자를 흐름을 우리가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염다리입니다. 셀트 브릿지라고 하는 염다리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지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맨 처음, 가장 기본적인 전지가 바로 볼타 전지. 그 다음에 볼타 전지는 우리 갈바니 전지라고 합니다. 볼타가 발명한 전지이기 때문에 볼타 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은판과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이나 알칼리 용액을 여러 개 쌓은 아까 염다리 형식의 띄는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볼타 전지는 맨 처음에 잘 이렇게 전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볼타 전지에서는 한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아니네요. 볼타 전지에서는 지금 수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한 수소가 전지판 옆에 붙어 있으면 기포가 붙어 있으니까 용액이 지금 전극에 가서 맞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액이 전극에 못 닿았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갑자기 전압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타전지의 예입니다. 볼타전지는 여기 보면은 지금 구리판, 아연판을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쭉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요걸 지금 이제 개구리 뒷다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통해주면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전지로서 지금 아연판과 구리판을 아까 봤었는데, 그 화학식을 보면 아연은 전자를 쉽게 잃고 구리는 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염다리가 지금 전자가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지금 아연판에서 나와서 가겠죠. 아연판에서 나와서 전자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전류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전자는 이쪽으로 흐르고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온이 있고 이온들이 있는데, 이온들하고 그거하고 사이에 이제 다른 것들이 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학전지는 반전지, 반쪽 반응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용액을 통해서 전류를 전달하는 것을 전극이라고 하고, 두 반쪽 전지를 연결하는 금속선,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 백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저 선을 백금을 쓰면 너무 비싸죠. 백금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류를 잘 통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구리선을 쓰죠. 그리고 이제 이온의 움직임을 상쇄하는 것을 염다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기 흐름에 대한 저항, 전기가 못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 전해질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알칼리 전지가 이제 요즘 우리가 전지를 구분해 보면 건전지,
그다음에 뭐 리튬 전지, 뭐 이렇게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쉬운 게 지금 알칼리 전지. 1차 전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쓰면 버리는 전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전지는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뭐 1000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은 1차 전지가 아닙니다. 2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 종류에는 알칼리 전지가 지금 1차 전지의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많이 썼던 수은 전지, 요즘은 수은 전지 많이 안 쓰죠. 그 다음에 리튬 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하고 평평한 부분에 지금 어느 쪽이 플러스 극이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 극인지, 평평한 쪽은 마이너스 극, 플러스가 우리는 볼록한 쪽이라고 배웠어요. 건전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AA 사이즈, 조그만한 손가락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양인데 자르면 그 안에가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극들은 내부에 있으며 외부에 노출된 것은 전기를 통하는 금속 물질입니다. 그 전기가 바로 나와 있으면은 그 자체로 또 위험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해질이 바로 이렇게 수산화 포타슘 이런 것처럼 알칼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 전지라고 부릅니다. 전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를 사면은 며칠 동안 쓸 수 있고, 휴대전화는 몇 시간 동안 쓰고서 또 새롭게 충전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지 용량이라고 표시합니다. 전지 용량은 암페어 아워, 암페어 시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근데 암페어 아워로 하면은 보통 전지들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분의 1 단위, 밀리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밀리암페어 아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보통 알칼리 전지들은 한 1700에서 3000 이 정도. 그 다음에 휴대폰 리튬이온 전지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휴대폰 살 때 보면은 뭐 몇 밀리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양을 보면 얼마 정도 쓸 수 있다. 이게 그 양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전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전지가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라는 것은 태양이 보내주는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빛에 모아가지고 그걸 전기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최신 기술인데 실리콘 반도체로 만든 태양전지판을 이용하여 전력으로 변환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들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요즘은 뭐 들이나 산이나 뭐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까맣게 되어 있는 그 넓은 판들이 줄줄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태양전지판인데, 그 하나하나의 전기를 일으키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꺼내는 최소 단위,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설치되어 있는 까만 판 하나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쭉 직렬, 병렬로 연결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장만한 사이즈,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넓은 데가 많이 있지 않아 가지고 넓은 밭에 뭐 한다고 해도 뭐 몇천 평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만 평 되는 사막에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도 하죠. 아파트에도 붙여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뭐 보통 가정집 같으면 지붕 위에 옥상에도 하고요. 이걸 지금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내부에서 전자와 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면 전자가 원래 있던 자리는 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전자가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홀이 생기고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생된 전자는 N극으로, 홀은 P극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NP 사이엔 전이차가 발생되니까 이거를 바깥으로 연결해 주면은 전자가 흘러가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흘러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흘러간다. 전자의 전자하고 흘러간다는 류자하고 전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생성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태양전지의 원리는 조금 아까 얘기했었고요. 지금 태양광이 입수되면은 다이오드 내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물질을 발견하면 효율이 더 높은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 가지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염산 뭐 해서 이런 판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저런 판들을 가정집에 설치하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에너지가 공짜라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물론 전지를 만드는 값은 들어가지만 전지를 만들어서 일단 전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빛은 공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빛 돈 내라고 안 하니까 북유럽에서는 햇볕이 굉장히 귀해서 뭐 햇볕 나는 날 뭐 일광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햇볕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자원 이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혀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안정하면서 설비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들고 돈이 좀 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로 사용하는 그 에너지에서 보면 석탄이나 뭐 우라늄, 가스, 석유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토탈한 것보다 태양 에너지는 이건 무제한이니까요.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질 않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뭐 풍력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수력 발전소 아주 적은 양들을 하고 있는데 자연에서 쓸 수 있는 양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석탄이나 우라늄, 가스, 석유 이거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것들이죠. 언젠가는 소멸될 것들인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아주 극히 일부분을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무한한 양의 태양 에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2억 년 후에, 20억 년 후에 태양이 없어진다. 그때까지 인간이 살면서 그 태양이 없어지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설로 해서 이제 우리가 태양 전지를 만들어 놓으면 용도는 무궁무진하겠죠. 용도는 무궁무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인 시설로 되어 있는 그 알림판들, 뭐 고속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신시설, 기상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사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전등 켜지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가서 일일이 켜지 않아도 센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여기서 그 한전에서 전선을 깔아가지고 보내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아예 거기다가 발전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각 필요한 위치마다 발전소. 그 발전소가 바로 태양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태양전지를 같이 연결해 놓으면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뭐 조그마한 계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햇볕 받으면 바로 충전이 되고 시계도 지금 보면 그 전자시계 앞에 까만 판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건전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건전지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건전지 안 바꿔도 돼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실험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화학 전지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도 가는가 보고 태양전지도 만들어서 우리가 태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류가 지금 생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험 시간에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금속의 활성도도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전지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지를 우리가 전류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